배 대표님, 예. 민주당도 지금 공천이 한참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연착륙이 되는 중입니다. PK 중진 의원들도 당의 명령에 따라서 낙동강 벨트로 착착착 총 들고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속을 좀 썩히던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당의 결정에 그렇죠. 또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스스로 후배들을 위해서 공천을 철회하겠다.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공천이 진행될수록 지금 난립니다. 우선 광진 의뢰 거기 김상진 예비 후보가 당사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여기 고민정 지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광산구을 여기 민영배입니다. 거기에 예전에 산자부 뭐 대배인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로 몇 명 나와가지고 자체 거기 여론조사 그 지역에서는 뭐 1, 2등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싹 빼버리고 뭐 꼴찌하는 후보고 민영배만 붙여가지고 그러면 민영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만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강력한 후보는 빼버린 거 아니냐. 거기도 또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것은 이제 야당에서는 늘상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공천 무렵되면은 머리띠 두르고 뭐 해갖고 당사 앞을 점령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늘 있어 왔던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는 이제 원래부터 뭐 바지 사장이었습니다만은 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경기도 팀, 이른바 정진상 팀이 비선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지금 파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철, 권노가 두 원로 고문까지도 성명까지도 냈어요. 그렇죠. 정진상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럴 정신이 있습니까? 그래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대철이 누굽니까? 건너갑이 누굽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다 자문을 했던 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나라 야당사의 레전드죠. 민주당의 레전드가 원로입니다. 근데 예. 그분들이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당이 정신 차리라 공천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냐면 그냥 시스템 공천하면 됩니다. 예. 당은 당규에 정해진 공천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삐딱하거든요. 아니 왜 삐딱할까? 삐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삐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역 의원 중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을 내치고 친명을 그 자리에 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리꽂기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종석 들어오지 마라. 김경수는 이미 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선을 확 그어버리죠. 그래야 이재명 대표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더 확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아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공천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정하면 납득합니다. 뭐 내가 정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냐? 승복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복할 수밖에. 경선을 떡떡 시켜버렸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유심 공천 아닌데.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하고 다 정해진 룰대로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론조사 내가 1인데 엉뚱한 사람이 경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저는 이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게 고민정 의원이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의식에서 단수 공천 받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정권의 교체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공천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누가 이 공천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야단법석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고 여러 차례 지방 같은 경우 지역신문이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다 가짜입니까? 다 조작입니까? 다 불법입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다투던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엉뚱한 사람이 경선에 최종 후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우성인데 저는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방향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후보자들 자객 공천에서 이들이 대거 진입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문표 사선 의원 아닙니까?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하고 내려가 있는데 경선을 붙이지 않습니까? 경선입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창동혁도 그쪽에서 나도 경선하겠다. 경선입니다. 이명수 뭐 그 지역에 지금 충청도만 하더라도 타선들이 많습니다. 경선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컷오프 시키지 않고 그 경쟁력을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경선을 붙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거기서 떨어지면은 대통령실이든 다선 의원이든 경선에서 지면은 승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승복 안 해도 출마를 못하니까. 출마를 못해요. 공직선거법에 경선에 불복해서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팀, 뭐 정지상 팀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냥 뭐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형님의 꼴등이에요. 이렇게 여기저기 전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이재명 대표가 시스템 직접 전화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하니까 이건 시스템 공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말은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이게 우리가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 여론조사에서 현역인 친문계 의원들을 친명 도전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왜 물갈이를 해야 되는지 규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뭐 하위 10% 탈락 안 시키고 감점 주고 하위 30%까지 10%부터 30%까지는 또 감점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그걸 그대로 공정하게 적용하면 되잖아요. 만들어진 규정을. 예. 그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불출마를 이야기하고 또 심야 회의는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농내 아니 원칙에 따라서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면은 잘라내면 되는데 8인방이 친명, 8인방이 모여갖고 다 컷오프 시킬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서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요. 아니 저라도 그러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공천 주는 사람이 더 범죄 사실이 많고 더 나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쳐낸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저는 대거 지금 공천 받을 게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친문 현역 의원들은 대거 저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치 성향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국민의힘은 공천의 중진 희생이라는 건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민요한 혁신위원회 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충돌을 해가지고 공천이 엉망진창 되는 상황이면은 불복을 할 수 있지만 한 위원장이 뭐라 그럽니까? 김무성 전 대표님 당을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네. 김성태 전 의원 강서구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을 위해서. 그런데 아메칸이라고까지 했었던 사람이 조용히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김성태는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분이 없어요. 다른 당으로 갈. 그냥 승복을 해야 돼요. 왜? 막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와서 당사 앞에서 시위합니까?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심지어는 PK 지난 20대만 해도 김영호 공천 때 그 난리 났습니다. 그거는 뭐 김형모 호떡 공천이었죠. 예. 근데 그때 하고 다른 게 지금 조혜진, 김태호, 또 서병수, 권영래 험지 재배치된 사람 뭐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좋은 데서 많이 했으니까 험지 가서 한번 해보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심지어는 조경태 의원도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주호영 의원도 TK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주호영 의원이나 뭐 또 열심히 해왔던 분들은 또 배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배신입니까? 친문계가 떨고자 나간 자기는 이건 억울함인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론조사 광주에서 남동구에서 1등 달리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거라고는 내가 친문계인 거, 친명계가 아닌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갑니다. 근데 개혁신당이 당장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요.
15%까지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습니다. 현역이고 개혁신당이 탄력받으면 대거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호남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의 다자 대결이 되면 이게 민주당이 그래서 엄경영 연구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천에서 8대5로 국민의힘이 앞설 것인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네. 왜냐하면 인천에 있는 현역들 지금 민주혁신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큰 소리 치잖아요. 10명의 현역은 민주혁신당으로 올 거예요. 그 오면 누구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겁니다. 송영길 부인이 지역구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소문은 그러니까요. 송영길 억울하다 해갖고 지역구 그러니까요. 돌아다니면서 이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는 것.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국회의원이 너무 많이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국민의힘처럼 국회의원이 적으니까 빈 지역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빈 지역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친명을 내리 꽂으려면 어쨌든 무슨 꼬투리를 잡아갖고 빼내야 할 거 아닙니까?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하니까 문제가.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이 돈봉투 받은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갖고 돈봉투 받았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고 물어보지만 당신 그만두라 그 얘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30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은 480억을 받았잖아. 이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을 대장동 공천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공천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이재명은요, 대장동은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앞으로 공천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당장에 노웅래 의원은 그 8인 모임에서 이 사람은 검찰 공소장 보니까 검찰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컷오프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웅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떨어뜨리는 것은 이재명을 죽이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물귀신 작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네. 기동민, 이수진 의원 이 사람들은 김봉현한테 돈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임 옵티버스. 근데 이거는 또 작고 그렇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더 검토합시다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쫓아내야 친명을 갖다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주면은 그 지역은 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그러니까요. 취한다니까 이번에 그 중성동갑도 조사를 해보니까 임종석이가 거기에 무소속으로 만약 출마를 하면은 임종석은 무조건 민주당 후보한테는 지더라고요. 근데 윤희숙 후보가 아주 당선되는 것은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펜앤마이크에서 한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건 답이 맞습니까? 나와요. 답이. 우리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영등포을도 예. 거기다가 신경민 의원이 전 의원이 그러니까요. 딱 출마를 하니까 예. 당장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 타격받는 거예요. 12% 이상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은 그 지역의 영등포을 지역의 직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하고는 서울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원수져 버리니까 그 지역의 어부지대를 국민의힘이 가져요.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 지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25석, 민주당 24석을 봐요. 국민의힘이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도 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서울 지역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더군다나 제3의 후보가 나오는데 개혁신당이 됐든 무슨 그 사람은 현역일 테니까 민주당인 거예요.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다선 중진들 물러나라고 하는데 다선 중진도 아니고 올드보이 이 사람 중에서도 박지원, 정동영 이 사람들은 지금 큰 소리 치고 있고 이재명하고 수시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정동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정동영이 그 밑에서 뭐 비서실 차장인가 저 시다발이 일본 말로 뭐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입문이 DY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 DY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박지원도 끊임없이 최근에는
이 명비 여천가를 불러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쳐내야지. 안 쳐내죠. 여기는 공천을 지금 받을 가능성이 크고 높아요. 공천을 주기가 그러니까 경선을 시키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워낙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왜 안 되냐고요. 그러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뭐 상당히 정치적으로 노련하신 분이고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아니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임종석 전 실장한테만 더 씌우고 그 국정원장한테는 국정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게 뭔가 명분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두 분도 충분히 아직도 정치를 할 만하고 아니, 정치 그럼요. 역량도 많지만 그럼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연세가 있고 정치를 할 만큼 했으면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점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럼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모르긴 합니다만 결국 빠른 또 리액션을 했잖아요. 한 예. 위원장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 쪽은 배신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배려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도 원로로서 배려를 해드리겠죠. 아무튼 지금 아직은 본격적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라든가 또 그 하위 20% 내에 있는 뭐 35명인가 30 몇 명 예. 그 발표도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역 의원 컷오프가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은 뭐 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러지만 이제는 현역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장이죠. 예, 아수라장 아수라장이죠. 되든가 아니면 탈당해서 그럼요. 뭐 개혁신당 가든가 아니면 무소속 출마하든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승복할 수는 없다니까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억울한 거죠. 그리고 어디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한다 하더라도 반민주당을 하는 게 아닌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억울하니까. 그러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든 개혁신당이 탄력을 받으면은 개혁신당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 비용 다 보전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 나올 수 있고 10명, 20명만 가버리면은 교섭단체로 개혁신당을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경민 전 의원이 영등포에 등장하는 순간 민주당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어쨌든 자기 페이스대로 마이웨이 하면서 친명, 찐명을 다 박아놓고 일각에서는 2월 말쯤 또 공천 다 끝났으니까 3월 초나 나는 이선으로 후퇴하겠습니다 하고는 싹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선은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책임체제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설사 이기든 지든 이기면은 이제 자기 공이고 지면은 저는 이미 공천만 마무리하고 총선은 선대위원장한테 다 일임했습니다 하고 책임 면탈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지금 있어요. 지금 고 박사님께서 또 한국 축구의 그걸 그대로 또 분석을 해내셨네요. 그렇잖아요. 클린스만 감독이 뭐라 그럽니까? 경질되기 전에 회의를 했더니 경기력이 안 나온 것은 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네. 손흥민하고 이강인이 싸워가지고요. 걔들이 그렇게 싸웠는데 뭐 경기력이 나오겠어요. 걔들 때문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정말 리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런데 딱 고 박사님 말씀대로 저는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일단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가서 총선이 져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못 살아 돌아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깜빵에 갇혀버리면 임종석 다시 돌아오죠. 김경수 들어오죠. 조국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재명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저는 2월 말은 아닐 테고 3월 중순에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이 안 나온다. 저는 대승적 결단으로 제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정작 진작 내려놨어야 될 걸 당대표를 내려놓고 선대본부장은 김부겸이나 정세균입니다. 경쟁자를 또 없애는 거예요. 네. 김부겸이나 저는 김부겸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고 경쟁자를 봐야죠. 또 없애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덥석 받아 물어요. 그런데 뭐 선거는 보나마나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은 김부겸에게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다 내려놨는데 김부겸 전 총리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잘못하면 이제 김부겸이가 딴 생각을 먹고 열심히 뛰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 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는 진심이 없었다. 진심 제명과 안진심 부겸의 차이였다. 뭐 이런 식이겠죠.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공천도 전입 가경이 될 것 같고 총선에 들어가서도 집안 싸움이 만만치 않게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